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밤마다 찾아오는 구렁이 여인. 옛날 김총각은 전라도 고흥 땅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차림새는 비록 보잘것없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미목이 수려한 청년이었다. 김총각은 몇 차례 과거를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낙방을 하여 벼슬길에 나서보지도 못한 처지였다. 그는 한려수도를 구경하러 이곳에 온 것이다. 지난날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왔던 피로한 심신을 잠시나마 자연과 벗하며 쉬어보려는 의도였다. 말로만 듣던 한려수도에 와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관이었다. 우와, 이곳에서 논일다 보면 세상의 시름을 다 잊고 말 것이야. 김총각은 이곳저곳을 두루 구경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질녘이 되었다. 그가 한 작은 포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휴, 이런 낭패가 있을까? 옷이 다 젖겠군.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김총각은 의관이 젖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어디 비를 피할 곳이 좀 없을까? 그때 마침 가까운 곳에 작은 초가 한 채가 눈에 띄었다. 김총각은 얼른 그 집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열린 살인문으로 들어가 처마 밑에 선 그는 주인 계십니까? 잠시 비를 피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라며 주인을 찾았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여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여인은 낯선 남자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길을 가시다 비를 만나셨나 보군요. 어려워 마시고 비 그칠 때까지 쉬어 가십시오. 김총각은 여인의 목소리가 왠지 애절하니 어떤 슬픔 같은 것이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셨나 보군요. 김총각은 마루에 걸터 앉으며 여인에게 물었다. 그 말에 여인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이 집에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에 김총각은 어안이 벙벙했다. 아름다운 여인이 혼자 사는 집이라? 어쩌다가 외딴 집에 혼자 사십니까? 김총각은 궁금증이 나서 넌지시 물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혼자 살게 된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죽고 말자 세상이 싫어져서 이곳으로 온 것이랍니다. 시집 가기 전에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모로 다른 총각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었지요. 남편을 잃고 나니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마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혼자 와서 사는 것이 마음은 편합니다. 아직 젊으신 분이 안 됐소이다. 김총각은 하늘만 쳐다보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으나 도무지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누추하오나 하룻밤 여기서 보내야겠습니다. 어두워지는 빗속을 가실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인은 방안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서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윗목에서 잘 테니 손님께서는 아랫목에서 주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아니요. 어찌 여인의 몸으로 윗목에서 잘 수 있소? 나는 신세지는 몸이니 윗목도 고맙기만 하오. 저녁상을 차려온 여인은 김총각에게 말했다. 차린 것은 없사오나 맛있게 드십시오. 김총각이 보니 여인의 태도는 양갓집 규수의 행동거지 바로 그것이었다. 참으로 고운 자태로다. 김총각은 여인에게서 문득 연정을 느꼈다. 저녁상을 물리고 김총각은 아래목에, 여인은 윗목에 누웠다. 그는 잠을 청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잠이 안 왔다. 윗목에 누운 여인 쪽을 보니 여인도 잠을 못 이루는지 뒤척이고만 있었다. 김총각은 여인에게로 슬슬 눈길을 주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욕정을 느껴 마침내는 윗목에 누워있는 여인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여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인은 깜짝 놀라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다. 부인, 아까부터 나는 부인을 자세히 관찰했었소. 부인, 나와 백년 가약을 맺으면 어떻겠소?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 아니겠소? 뭐라고요? 지금 저에게 혼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소. 내 진심이요. 부인, 꼭 들어주시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아하니 손님은 아직 혼인 전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미 혼인을 했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의 몸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김총각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인, 지금 내가 한 말은 하늘에 맹세하고 하는 말이요. 이 마음은 결코 변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여인은 김총각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분명 지금 하신 말씀 변치 않으실 거죠? 그럼 사나이 대장부가 한 번 한 말을 어찌 지키지 않으리요?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말려 죽이고 말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내일 당장 고향에 가서 혼인 준비를 해오리다. 자, 그러니 마음 풀고. 그날 밤 김총각과 여인은 한 몸이 되어 운우지정을 만끽했다. 다음 날 김총각은 여인과의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났다. 내 곧 가마를 가지고 그대를 데리러 오리다. 그동안 몸 조심하고 잘 지내오. 발길이 안 떨어지는 김총각은 연거푸 뒤돌아보며 이 같은 말로 여인을 달래었고 여인은 김총각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배웅을 했다. 김총각이 떠난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다. 여인은 하루가 3년같이 길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지만 김총각에게서는 소식이 없었다. 여인은 김총각이 사라져간 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날을 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국 여인은 지칠 대로 지쳐 자리에 눕는 시세가 되었다. 식음을 전폐하고 오매불망 김총각 생각에 밤잠도 못 이루니 병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의원이 다녀갔으나 침만 두어 대 놓고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마침내 여인은 김총각과 만난 지 1년 만에 이 세상을 하직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온 김총각은 예전처럼 과거 응시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는 여인과의 일은 까마득히 잊은 것이다. 다음에 과거에서 김총각은 당당히 급제를 하였고 한평 현감으로 부임했다. 벼슬길에 나선 그는 양가 규수를 맞아 장가를 갖고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날 현감은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리지? 주위를 둘러보니 한 마리의 커다란 구렁이가 자기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웬 구렁이야? 여봐라! 걔 누가 없느냐? 어서 빨리 저 구렁이를 잡아라! 현감은 놀라 밖을 향해 소리쳤다. 관노들이 그 소리에 달려왔다. 그런데 현감의 방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았다. 못들 하고 있느냐? 어서 빨리 들어오지 않고! 날이 이상하게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요. 뭐라, 잠그지도 않은 문이 왜 안 열린다는 게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정말입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요. 그 사이 구렁이는 점점 더 현감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관노들은 손에 쥔 몽둥이로 문을 부수려 했다. 그러자 손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놈들아, 빨리 들어와 저 구렁이를 잡으라니까! 그때였다. 구렁이는 이미 현감의 몸을 감아들기 시작했다. 숨이 막힌 현감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바로 현감의 얼굴 앞에서 징그러운 구렁이가 머리를 쳐들고 갈라진 혀를 날름거렸다. 그런데 구렁이 입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를 모르십니까? 당신의 맹세를 믿고 1년 동안 당신만을 기다리다 상사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나를 버리면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말려 죽이겠다고 했단 말 생각나시겠지요? 나는 그 말대로 이렇게 구렁이가 된 것이랍니다. 그제서야 현감은 어렴풋이 생각이 났다. 아, 그랬구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생각이 나오. 내가 잘못했소. 정말이요. 용서해 주구려. 현감은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며 구렁이에게 빌었다. 구렁이는 새벽이 되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구렁이는 밤만 되면 현감을 찾아왔다. 그때마다 현감의 몸을 칭칭 감고는 새벽이 되면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현감은 이제 밤만 되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니 그의 몸은 자연히 수척해 갔으며 모든 일이 귀찮아지기만 했다. 가족들은 현감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자 무당을 불러 굿도 하고 이름난 의원을 찾아 처방하여 시약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현감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도승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도승은 여인이 살던 집을 헐고 그곳에 암자를 지으라고 했다. 또한 여인을 위해 유령제를 정성껏 지내라고 했다. 현감이 도승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그 뒤로는 구렁이가 2번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